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불사조, 죽지 않는 새라는 뜻이죠. 자, 불사조라고 하는 유명하지는 않아요. 아니 유명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정지용 시인의 불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인 비애, 슬픔이죠. 비애를 구체적인 대상에 비유하여 형성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시상 전개 전체에 깔려있는 기본입니다.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불사조로 표현되는 비애는 인간과 비애가 함께 존재하는 것임을 암시하며 심장을 차지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역시 비애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인은 비애란 인간과 늘 함께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점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하게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애, 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자, 여기서 우리는 시가 그러나부터 이제 이야기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애, 느낌표 빵! 시적 대상이고요. 어찌 본다면 이 시 전체를 가르고 있는 화자의 주된 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누구를? 비애를. 일종의 의인법이죠. 모양할 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비애는 뭐다?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고 구체적인 형태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비애의 본질적 특성이면서 화자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나의 내면 깊숙이에서 살았도다. 결국 비애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뭐도다 라고 하는 영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애는 단순한 슬픈 감정이 아니라 화자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어디서? 가장 안, 내면 깊숙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서는 비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네요. 2연 보겠습니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화살이에요. 박혀있어. 아파 안 아파? 아파. 씩. 자, 화자의 아픔의 근원이면서 누가? 비애가 날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고 정체된 상태야. 화자에게 주는 어떤 날지 못하게 하는 억압기제예요.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슬픈 울음? 자,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감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노라. 누가? 비애가. 너를 돌려보내. 너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나는 찾지 못했어.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벗어나졌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더더군다나 암호라고 하는 시어는요, 부사어죠. 이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고립감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일 거예요. 은밀히. 역시 부사어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만 얘기할게.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해. 아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행복이 비에게 보여주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에라고 하는 존재는 행복, 기쁨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네요. 너는 일부러 나의 심장을 차지했느냐? 자, 더뉴 서리적 표현이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감과 답답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의 신부라고. 비의 오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자신이 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너를 위하여, 비에를 위하여 나의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창문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의 소통 창구죠. 웃음을 닫아버렸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죠. 결국은 세상과 단절하고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의 마음에 깃든 비에 때문에 오연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자, 이 문장 자연스럽게 읽히나요? 나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제는 현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미래잖아요. 어순 과거잖아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막 섞여 있어요. 그죠?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결국은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는 이 시간 표지가 불일치함으로써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 함께하는 숙명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죽었는데 너를 묻은 어떤 성문도, 성문이라는 건 뭐 비석,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적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죽었어. 죽었는데 죽었다는 흔적이 없어.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비애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목이 뭐였죠? 불사조였어요. 비에는 결국은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니다. 불탔다라고 하는 것이 소멸의 이미지라면 날개를 편다는 것은 생명의 이미지예요. 즉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비에, 이 비애가 역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탄법 쓰고 있나요? 네, 영탄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애, 너는 불사조야? 영원해? 나의 눈물이여? 자, 나의 눈물이니까 화자의 슬픔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감정을 오라고 하는 것과 이어라고 하는 영탄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느낌표를 통해서 비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 슬픔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년, 결국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비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화자를 포함한 인간에게 있어서 슬픔이란, 비애란 예전부터 먼 훗날까지도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존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애가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은 뭘까요? 요걸 생각해 보니까 이 시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죽음이 아니겠는가. 죽음의 슬픔이죠. 주변에, 그 다음에 나의, 또는 미래에 있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죽음과 관련된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뇌피셜로 자유시고요. 감상적이고요. 인간의 근원적 존재인 비애, 내재적 대상인 비애, 슬픔을 다시 객관화해요. 객관화, 화살이라든가 아니면 불사조라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문학은 그냥 쓰여진 채로 읽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어조로 특정한 사물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모든 말과 글은 그러한 요소들이 상호 연관 속에서 성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이 작품은 화자의 어조를 통해 비애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적 구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애라고 하는 건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내면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일련에서 화자는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관찰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다가 2년과 3년에서 비애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다가 4년에서 비애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내적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에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합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도다. 1년이죠. 1년은 비애, 너라고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비애를 관찰하고 현 상태를 마치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애가 나의 가장 안에 살았다는 구절은 결국은 화자 자신의 내면적 슬픔에, 근원적 슬픔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과 3년에서는 비애를 비유적 표현을 쓰죠. 뭐라고? 슬픈 울음, 아픈 웃음, 그리고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애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애, 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문을 웃음을 닫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비애라고 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신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차라리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죽었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야? 불사조 나의 눈물이래요. 5년에서 비애의 죽음을 의심했던 화자는 6년에서 비애의 영원성을 확인하고 비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렇듯이 이 작품은 내재적이며 추상적인 대상인 비애를 객관화하여 관찰하는 방식을 취한 뒤 다시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하나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2인칭 대명사 너를 쓰고 있죠. 너를 씀으로써 의인화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의인화를 통해서 비애와 친밀감을 드러낸다면, 두 번째는 은유죠. 너는 화살이다. 너는 새이다. 그 다음에 또 슬픈 울음, 아픈 몸짓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애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탄, 비애, 너는 모양할 수 없도다. 비애, 오 나의 신부 닫았노라. 오 나의 눈물이여. 느낌표 빵. 감탄사, 영탄영어미, 문장부호 등을 사용한 영탄법을 통해 운율영성과 함께 비애에 대한 고조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앞에 있는 박힌 화살과 날지 않는 새는 정적 심상을, 그 다음에 날개를 펴는 에서는 동적 심상을, 이렇게 함으로써 비애라고 하는 것은요, 화자에게 고착되어 항상 존재하는 정적 대상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동적 속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지용 시인의 시 불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